선남 센요. 아유, 시간이 제가 일정을 막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잡아가지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이 그죠? 사람들 모르실 녹화기 거예요. 때문에. 근데 왜냐면 또 오늘 제가 먼저 약속을 막 이렇게 펑크내고 했는데 이렇게 또 고운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해찬 당대표님이 퇴임 간담회를 좀 전에 온라인으로 하셨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더불어 32년간의 정치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것까지 소회를 밝히셨다고 저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대로 그 온라인 영상을 아직 못 봤고요. 저는 이해찬 당대표님 퇴임하는데 의원님도 또 같이 또 의정생활 같이 하셨으니까 또 의견이 있으실 텐데 저 의견 먼저 말씀드리면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한마디 꼭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쨌든 낙선은 했지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당 공천 그 시스템이 정말 그 공정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민주당이든 뭐 미래통합당이든 뭐 어느 당이든 좀 거대한 정당일수록 그 시스템화돼서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은 걸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공심위 결과와 또 직접 또 후보되는 순번 따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각종 그 계파 간의 힘겨루기 내지는 뭐 이 후보 개인의 역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번에 저는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해찬 당대표님이 당을 정말 시스템화한 그 공천 룰에 맞게 공정하게 해주셔서 그 덕에 제가 후보가 됐던 것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척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176석, 원래는 177석이었잖아요. 이런 민주당의 당, 거대한 진짜 여당으로 이번 총선 이끌어 주신 것도 위대하셨고 그 이전에도 제가 처음 뵀던 게 2003년이에요. 유시민 그때 당시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때 그 화정 그 고양시에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처음 뵀는데 멀찍이서 뵈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까탈스럽고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곁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유머러스 하시고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후보 되고 나서 사진 찍고 뭐 이러느라고 뵌 거 말고는 뭐 가까이서 이렇게 차담 잠깐 한 게 단데 늘 변함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언론을 통해서 보는 시민들은 정말 그 왜 강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속은 또 부드러우시고 그런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기억이 없어요. 달라져가지고 그래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평가 이번 총선을 잘 치렀던 것은 맞고요. 근데 176명, 7명이 그 이해찬 당대표의 그 성과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때의 그 태도나 그때 인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한 2, 3주 사이에 떠오른 그 인기 때문에 저는 아슬아슬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역대 최고의 당대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잡음 하나 없이 2년 동안을 마쳤고. 근데 그 전에도 또 굉장히 오랜만에 임기를 맞춘 당대표가 나왔던 게 추미애 대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하게 민주당이 그 국민의당이 잘라져서 나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에서 내부의 분란이 별로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학습효과죠 이전에.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맨날 난리 뭐 말썽 부리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래. 예, 그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단결해야 이긴다라는 뒤통수를 치고 했었던 말썽을 부렸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늘 당을 깨고 나가서 당을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이번에 다. 그때 박지원 대표님도 그다음에 있었고 뭐 대표적인. 안철수 뭐 이런 분들. 그때 나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그때 2015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가 홍보위원장을 했기 네. 때문에 너무 알고 있어요. 그때 누구 붙었었는지 그 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돌면서 이제 판을 깨려고 했었을 때 30명이 나갔다가 거기서 모두가 스톱이 돼요. 네. 그때 또 나갈 사람들이 또 한 3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당되는 거였어요.
지난 늘 총선 그랬듯이 전에. 총선을 앞두고 네. 분당이 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던 때에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1월 15일 날 오셨어요. 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 1월 7일 날 내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론칭을 했고 1월 15일 날 오셨는데 그때 모든 탈당이 거기서 그쳐요.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비대위원장 옆에 가서 붙어. 그때 탈당을 하려다가 못했다가 결국은 나가버린 사람이 이현주.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뭐 지금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은 다 못하겠지만 뭐 많은 N모 분들이 씨, 있죠. P모 예. 씨, 뭐 이 C모 씨 이런 분들이 다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못 나가고 지금 오히려 잘 되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고선 거기다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몰이 하는 것 같이 하나씩 다 내보내고 마지막까지 안 해서 추스리다가 마지막에 다 몰고 마지막에 나가려고 했던 분이 이때 이 김종인 대표가 오시고 나서 한 명도 안 나가니까 결국은 뻘쭘하게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간 게 박지원 씨였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 몰이를 하면서 김종인의 뒤통수를 치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대선 때도 안철수를 끌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때 판이 깨지는 걸 막았던 거는 누가 뭐래도 이거는 김종인 대표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랑 그 문재인 그 당대표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저는 뭐 그때 이것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 1월 15일 날 오시고 나서 며칠 만에 그 모든 당권을 다 물려주고 떠나시거든요. 인터뷰도 안 하세요. 문재인 당대표가. 그런데 이 두 분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소통이 안 되는데 두 분 옆에 다 다른 어떤 이 소통이 안 되게 중간에서 자꾸 다 말이 틀리게 전달하는 사람이 각각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서 오해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오는 거예요. 이분도 저한테 하고 이분. 제가 그걸 통역을 했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결국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판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결국은 판을 깨면서 두 분이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리고 가게 만들었던 게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이해찬 대표가 그 당대표 역할을 정말로 잘할 수 있었던 게 이건 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아니면 말고야 제 느낌이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그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문재인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좋은 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거북한 사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2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파워풀했던 사람 2명. 누구예요? 말아 맞춰봐. 그분들이 이해찬 지금 그 당대표고요. 거북한 것보다 약간 이제 힘의 아니, 균형이 이제 아니 그렇지 각각이신 거 않아.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면서 중용을 했던 분이 이해찬 대표가 총리했죠. 예. 총리.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정말 총회를 했던 한 명. 비서실장 유시민이에요. 아, 이분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정말 내가 옆에서 난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정말로 사심없이 온몸을 던져서 옆에서 보필을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유시민 작가가. 네. 근데 그 뒤로 유시민 작가가 누구를 한 명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 명의 편을 들은 적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가요? 둘이 문재인이라는 노무현 분은 대통령님 모신 만큼은 그렇지. 한 적이 없죠. 노무현 네, 대통령을 모셨을 때 그 옆에서 그야말로 행정으로 그렇죠. 이 정치로 호위무사 아주 역할 다 가까이 하셨죠. 있었던 사람이 이 둘이에요. 네. 이해찬과 유시민 둘이었다고. 네.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뚝 떨어져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을 청와대에 들어와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민정수석으로 들어와 주길 원했다고. 근데 단호하게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다. 굉장히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에는 와줄 수 있잖아. 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이분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잡아놓고 안 내보냈어요. 그날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오겠다고 하는 분을 조금만 봐줘 하다가 결국은 민정에 주저앉힌 거예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실 때 이쪽에서 만났던 이해찬 그 정치권. 유시민 같은 이런 절출한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굉장히 든든한 뒷배였다면 이 민정만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나한테조차도 냉정한 이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이 세상에 문재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 취임식에 왔다 붙잡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면 이해찬, 유시민 이 사람들 둘이 또 굉장히 가깝고요. 이 사람들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동료들이었다면은 이게 개인적인 그 신뢰하는 동료가 문재인이었죠. 근데 문재인이라는 분과 이해찬, 유시민하고 많이 달라요, 결이. 많이 다르고 이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까지는 했지만 본인이 전혀 정치의 뜻이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운명이라는 그 책을 쓴 이유도 저는 보면 좀 절절하게 이게 느껴지는 게 한 번도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떠나시는 바람에 이분이 끌려 나온 거예요. 사명감과 사명감도 아니고 그게 운명이라고 부채의식이죠, 부채의식.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검찰 개혁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왔기 때문에 이해찬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해찬 대표보다는 그 정치적인 경륜이 훨씬 짧은 노무현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알고 지냈던 사람일 뿐이었잖아요. 청와대에 계셨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해찬 그 당대표께서 했던 얘기들이 생각나요.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나이도 비슷한데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 뭐 가장 다선 의원이었고 그런 아주 경륜이 깊은 분이었는데 내가 대통령을 돕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대표를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사실 정말 잘했죠. 카리스마 있고 선거의 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잘하셨고 그 떠나가는데 이제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잘하실 줄 알았고 단 하나 제가 여기서 또 100점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의 총선 때 하셨던 그 말씀 저는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그 열린민주당에 그야말로 너무나 아팠던 그 단어가 여러분들은 뭔지 생각나십니까?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참칭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당 이름을 함부로 쓰면서 니네들이 이것을 너희들 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 참칭이란 단어를 이해찬 대표의 손에 쥐어준 사람이 저는 그 옆에 있는 이 열린민주당을 죽이려고 획책을 했던 대표적인 분이 저는 그 참칭이란 단어를 거기 넣어서 저는 이 대표한테 그것을 전해드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걸리지만 그 열린민주당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도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제 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면서 이렇게 스치며 지나가면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세요. 원래가 제가 국회의원 되기 훨씬 전부터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거든요.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참칭의 그림자가 그냥 남아있는데 이분은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 선거공학이 그런 겁니다, 의원님. 그래서 근데 어차피 또 그만 다 잘 될 거니까. 그만. 어쨌든 이해찬 대표님 너무 네, 고생하신 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